네, 15주차 2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퀴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퀴즈 때 강의 시간에 소개한 기후환경 문제로 볼 수 없는 것은 지구온난화, 농산물의 주산지 변화도 기후온난화에 의한 영향을 준다고 했죠. 해수면 상승, 농작물 풍년은 기후나 환경 문제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최근에 발생한 기후변화에 의한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강의 시간에 소개했던 내용이죠. 고성하고 그 다음에 칠레에서 정어리 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성에서는 매 오징어 떼, 5cm 이하의 작은 오징어 떼가 이제 바다물이 이렇게 용승 현상에 의해서 밀려 떼죽음 당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인도에서 산에서 쓰나미가 일어난 거하고 미국 텍사스에서 한파가 일어난 거. 평상시에는 따뜻한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유류 파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가습제 살균제는 기후변화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케미포미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4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탄소 저감 등 친환경을 위한 노력을 볼 수 없는 것은 네덜란드 항공사가 쿠키 커피잔으로서 플라스틱이란 일회용 잔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나무로 만든 축구장, 리사이클링 의류 이런 게 있는데 화학약품의 과다 사용은 친환경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차 시에서는 생태계 구성 요소로 1차 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주차에서는 비생물적 요소가 그 다음에 생물적 요소가 있는데 생물적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생물이 아는 걸 찾으면 되겠죠.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 근로자가 답인데 어떻게 보면 근로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물적 요소라고 포함될 수 있는데 상징적으로 그 강의에서 말한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1차 시대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식량이나 청정한 공기 등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생물 보전의 저해 서비스 감소된다. 반대죠. 생물 보전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킨다. 다양한 새와 곤충의 서식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사르 습지 제1호는 어디다고 그랬죠? 대암산 용릉이 되겠습니다. 순천만 습지라든지 고창 운곡 습지라든지 창유 다 남사르 습지라고 그랬습니다. 남사르 습지는 그 이란에서 그 협약한 습지 보호를 위한 그런 국제적인 습지 보호 협약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용릉 습지가 제1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발명가가 호기심에 의해서 산행 중에 자기 옷과 그 다음에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애견에 털이 붙어서 엉겅퀴 씨앗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것을 응용해 가지고 발명한 게 이제 뭐라고 그랬죠? 벨벳과 갈고리 이 두 가지의 합성어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벨크로 테이프라고 벨크로 테이프 일명 찍찍이라고 하죠. 일명 찍찍이. 그 다음에 원시시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산소 공급 역할을 한다.
야생 이 생물이 원시세포 속으로 들어가 엽록체 기원이 되어 식물세포가 되었다. 내부 공생설에 해당되는 것은 조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남조류가 있었는데 원시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는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들어가서 엽록체가 돼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두 개 다 있는 것을 우리는 식물이라고 그러죠. 식물세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남조류가 들어가서 식물세포를 이루는 근간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내부 공생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엽록체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미토콘드리아만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동물세포죠. 동물세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철에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꽃은, 국화는 뭐 봄이 아니니까 이파리가 먼저 나오고 꽃이 피죠. 그 벚꽃이라든지 매화꽃이라든지 산수유꽃은 꽃이 먼저 피죠. 지금 이제 초겨울 잎이 다 떨어지고 단풍이 들어서 잎이 다 떨어지고 지금 보면 이게 꽃망울이 지금 맺혀져 있어요. 목련이라든지 이거 외에도 뭐 목련이 있고, 그렇죠? 이런 거 지금 보면 철쭉도 일부는 그렇고요. 철쭉도 영산홍이라는 철쭉은 꽃이 먼저 피죠. 그 다음에 생물종 감소 원인으로 맞지 않는 것은, 그래서 서식지가 감소하면 살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생물종 감소 원인이 되겠죠. 남의 함부로 막 잡아버리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외래종이 침입하면 교란이 일어나서 생물종이 감소되는 어떤 원인이라 할 수 있죠. 멸종 위기종을 복원하는 것은 오히려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생물 전체를 말하는데, 식물의 균근, 방금 1차 시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사람의 장내 미생물 등과 같이 기주생물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동식물의 핵심 구성원을 뭐라고 하는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랬죠. 특히 우리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 사람의 고유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도 그대로 다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러고, 이걸 응용한 게 우리가 유산균 제제를 먹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국가환경보전계, 국토종합계, 국가 철도계획, 이런 것 수립할 때 어떤 환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를 미리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택지 개발한다든지 산업단지 개발할 때 이런 개발 과정에 환경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전략영향평가, 소금영향평가가 있는데 고통영향평가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는 그 규모가 일정 규모가 해당돼요. 규모가 댐 같은 경우는 그 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넘어야 되고, 이런 규모가 있어요. 도로도 4차선 도로가 몇 미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로 이런 정책 계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택지를 개발하는데
그 오염을 어떤 저감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하면은 이 전략영향평가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하는 데 있어서 입지가 적정한지 뭐 또 환경으로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보는 것들을 우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하인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역시 똑같이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좀 더 평가 방법이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과 관계없는 환경영향평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2번 교통환경영향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곤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앞에 이것은 수소곤충은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 속에 이 수소곤충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동이 적고 범위가 좁아서 지표생물로 적합하다.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알레버레 번데기 성충의 어느 한식이라도 물속에서 생활하는 곤충. 맞죠? 주로 애벌레가 물속에서 생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뭐 물방개라든지 장구애비라든지 이런 애들은 성충 애벌레뿐만 아니라 성충까지를 모두 다 물속에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두 여기는 두가 모자가 빠졌네요. 모두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 육식성 2차 소비자에 해당된다. 아니죠. 수소곤충은 이끼를 갉아먹고 사는 1차 소비자. 그러니까 초식이죠, 초식. 초식이 뭐 하루살이라든지 날도래라든지 이런 곤충들을 초식곤충이라고 그랬습니다. 2차 소비자도 있어요. 수소곤충은 뭐 강도래 중의 일부라든지 앞에서 말한 뭐 뱀 잠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 물방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차 소비자, 육식이죠, 육식. 그래서 답은 3번. 하루살이처럼 불완전 변태란 뭡니까? 번데기 시기가 없어요. 종류와 날도래처럼 완전 변태, 그러니까 번데기 시기를 거치는 종이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1, 2차 소비자에 해당된다 하는 것이고, 수소곤충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루살이, 잠자리, 메뚜기, 모기 이렇게 있는데, 애벌레 시기에 물속에 살지 않는 것은 메뚜기죠. 메뚜기는 뭐 모든 생애를 다 땅에서 살죠. 다음 공무원은 직업세계와 맞지 않는 것은 정당 가입하는 등 정치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현재 뭐 대선이 진행 중인데 안 맞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렬의 행정 기술 등 다양하죠. 최근에 데이터 직렬과 방제 안전 연구 직렬이 신설됐다. 맞는 이야기고요.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요. 중앙에 근무하는 국가직과 지방단체에 근무하는 지방직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6주차에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맞지 않는 것은 계절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을 별도로 특별 대책 기간을 정한다. 매년 겨울과 이른봄인 12월부터 지금 시작됐죠. 12월 1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그 기간이다. 연간 상시
일상적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사업장은 연중 계획 점검한다. 상시 아니라 이건 특별 대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시 일상적인 조치는 평상시 하는 거예요. 여름철에도 하고 겨울철에도 하고 평상시 하는 겁니다. 3번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도로 청소를 하루에 2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렇게 되게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이.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PM10과 그 다음 초미세먼지 PM2.5 용어 구분과 길이에 맞는 것은 무슨 초미세먼지는 PM10이니까 아니죠. 미세먼지 2.5 아니죠. 극초미세먼지 이거는 이제 참고로 말하면 없어요. 이것은 이런 용어는 없고요. 우리나라에는 초미세먼지 2.5 우리가 4번이 맞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맞지 않는 것은 계절관리제 정책 시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을 하고 있죠. 대기관리 권역 전국 확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기관리 권역 내 노후기계를 적극 사용 권유한다. 사용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죠. 노후 건설기계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해수면 상승으로 섬나는 투발루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 해수면 상승이 인한 침수로 방글라데시에서는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지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해수면 상승 걱정이 전혀 없다. 걱정이 있죠. 인천과 해운대가 침수된다는 시나리오, 그린피스 시나리오를 제가 강의 시간에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인도네시아는 해수면 상승 등 현재 수도를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맞는 이야기죠. 지중해 인근 해안 도시 건물을 하얀색으로 칠한 것과 같은 태양으로부터 복사된 빛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반사하는 비율을 표시하는 수치를 높이기 위한 지수 효과를 뭐라 하는가? 이건 알베도라고 바로 1차 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적응과 저감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파리 협정의 신기후체제를 도입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COP 26일에서 런던에서 이번에 개최를 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후를 1.5도씨 이하로 낮추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고 석탄 발전을 줄여보자, 감축하자 그런 노력했습니다.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대중교통보다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자가용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안 맞는 이야기죠.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해야죠. 저영향 개발이나 바람길을 도시계획에 도입한 저영향 개발은 뭐라겠죠? 저영향 개발이 Low Impact Development라고 그랬죠. Low Impact Development라고 해가지고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물순환. 그러니까 둔벙을 만든다든지 또는 저류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빗물 화단 같은 걸 만들어서 이쪽으로 빗물을 스며들게 한다든지 물순환 체계를 바꾸는 것을 저영향 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포트를 잘 쓰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제목 선정은 주제에 맞게 간략 함축을 표현한다.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추되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길을 장황하고 길게 쓴다. 안 맞는 이야기죠. 간단하고
계절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결론에는 나의 주장을 담는 종합 정리된 표현을 기술한다. 그림, 사진, 표 등을 사용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그 다음에 미국 언론인 퓨리처가 글쓰기에 강조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 짧게 써라 그러면 익힐 것이다.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많이 써라 그러면 잘 쓴 글이다.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 속에 머물 것이다. 1번과 2번 거의 비슷한 문제죠. 많이 써라 그러면 잘 쓴 글이다. 안 맞는 이야기죠. 간략히 써라. 무엇이든 짧게 써라. 그러면 익힐 것이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빛공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빛공의 종류는 상향광, 눈부심, 침입광인 상향광은 뭐죠? 밑에서 쏘아 올린 것이죠. 그래서 별 관찰할 수 없고, 눈부심은 자동차 라이트 같은 거, 우리 사람 눈을 부시게 만든 거. 침입광은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빛을 말하죠. 빛공해는 사람의 수면장애 일으키지만 생태계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생태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죠. 식물이 자라는 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동물 같은 거 생식에도 생리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서 답인 2번이죠. 빛공해 방지에서 인공조명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됐죠. 사후 대책에서 5개 조명 사전심사 제도 같은 사전 예방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바뀌어지고 있죠. 구주차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과 흡수량 차이가 0인 것을 말한다. 맞는 이야기죠. 탄소 중립 완화를 위해 자가용과 산업의 화석연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안 맞는 이야기. 아까 석탄 같은 경우는 어째요? 없애야 된다고 그랬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알리백은 재생에너지를 100%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을 말합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CCUS, 캡처, 그 다음 U가 이용이죠. 유틸리티, 그 다음에 스토리지 이런 거, 탄소의 카본 캡처, 유틸리티, 스토리지. 그래서 탄소를 흡착하고 이용하고 저장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이건 그린 뉴딜에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린 뉴딜에도.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 다음에 제품이나 시설을 만드는데 탄소나 물, 면적 등이 필요한데 이를 질소로 표현한 환경 발작을 할 수 없는 것은 탄소는 탄소 발자국, 물은 물 발자국, 면적이 필요한 이거는 생태 발자국이죠. 그래서 만나는 것은 토양 발자국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숲의 공익적 가치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온실가스 저감하고 산림 휴양도 할 수 있죠. 도시열sam은 심화, 수원, 함양. 도시열sam을 심화하는 게 아니라 뭐죠? 완화.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친환경 소비생활 할 수 없는 것은 자원과 에너지를 현명하게 이용한다. 전기, 가스, 물 등을 전략하게 이용한다. 극가량 대중교통 자가용을 이용한다. 친환경 녹슨 제품을 이용한다. 그래서 3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친환경 소면 사례 중 잘못된 것은 냉동 보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철 농산물을 구입한다. 탄소 발자국 줄이기 수입 농산물을 구입한다. 장바구니를 이용한다. 가까운 거 걸어다닌다. 수입 농산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라돈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은 라돈은 건축자재에서만 발생하는 고체성 인공 방사능 물질이다. 암석, 토양,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기체성 인공이 아니라 자연 방사선이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1급 발암물질 흡연의 시너지 효과가 더 위험하다. 화강암지와 겨울철에 더 농도가 높으면 환기로 예방할 수 있다. 무색무미무치 기체로서 자연 방사선 물질이다. 습지 기능을 볼 수 없는 것은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홍수 조절, 기후 악화, 기후 완화죠.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다음 중 호소에서 일어나는 부영양화 현상 관계없는 것은 질소인 같은 영양물질, 비료성분, 감수, 물이 맑아지는 반대죠. 그래서 1번. 투명도 저하되고 녹조 번식 현상이 일어나고 냄새와 맛의 문제가 일어나죠. 비정오염원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산림도로 공장밭. 이거는 포인트가 아니라 논 포인트는 공장이죠. 그 다음에 최근 수돗물에서 출수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됐던 유충을 모두 고르시오. 그런데 이것은 뭐죠? 나방파리하고 깔따구 그랬죠. 그래서 1하고 4죠. 1하고 4. 그 다음에 수돗물 생산 공급 과정을 만든 것은 먼저 상수원, 도수, 도수 다음에 정수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긴 다 똑같기 때문에 다 같아요. 지금 같이 해놨어요. 착수, 호나, 응집, 침전, 요관, 소독을 거쳐서 그 다음 정수장에 나오는 물을 송수, 그 다음에 송수에 이어진 것을 배수, 그 다음에 급수, 과정 이런다고 그랬죠. 분류식 하수도와 함유식 하수도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분류식은 어수와 빗물, 우수가 분리된 거고 함유식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분류식은 어수와 빗물 서로 다른 광고로 수송하는 방식이다. 뭐 1번이 맞네요. 분류식 하수도는 어수와 빗물을 같은 광고로, 이거는 함유식이죠. 함유식. 그 다음에 함유식 하수도는 어수만을 광고로 함유, 이거는 빗물과 같이. 함유식 하수도는 어수와 빗물을 서로 다른 광고로, 이거는 분류식이죠.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갯벌의 기능인 서식지 제공, 재해 예방, 수질 정화, 생태계에 필요한 기능 등 여러 가지를 인식하게 돼서 서해안 일부에서 간척한 것을 다시 갯벌로 환원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일자시 했죠. 역간척이라고 했습니다. 4번. 미세 플라스틱은 설명 좀 틀린 것은 지름이 1mm 이하는 미세 플라스틱, 특히 마이크로비드라고 한다. 맞죠? 10mm 미만의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 몇 mm죠? 5mm. 5mm 미만, 5mm. 그 다음에 주로 육상에서 발생한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출되어 발생하면 맞고요. 먹이 연쇄를 통해서 플랑크톤과 어류를 통해 사람에게도 전달된다. 맞죠? 그 다음에 2007년 12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일어난 유조선 유류오염 사고는 서해안 태안앞바다 유조선 유류오염 사고죠. 인천 아니고 군산 아니고 송도 아니죠. 1번. 여기는 2번. 마지막으로 14주차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생풀뿌이나 음식물 속에 포함된 화학물 인체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걱정에서 비롯된 현상은 케미포비아라고 이야기했죠. 농약 사원의 문제점을 볼 수 없는 식량 증산 문제점이 아니고 이것은 장점이죠. 생태 불균형, 해충 출현, 잔류와 생물학적 증폭 현상. 새집증후군과 관계없는 것은 새집증후군은 건축 자재 등에서 발생하는 희발성 유해물질한 영향이다. 맞는 말이죠. 희발성 유해물이 약자로 표시하면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라고 했죠. 새집증후 예방을 위해서 플랜테리어, 식물 인테리어 재배를 하면 도움이 되죠. 베이크아웃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강하게 가동하는 희발성 유해물을 희석시킨 것이다. 보일러를 강하게 가동해가지고 환기를 주기적으로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서 희발성 유기물질을 희석이 아니라 배출하는 것이죠. 배출, 보일러. 저기는 3번이 답이죠. 3번. 콧물이나 눈이나 고추는 충혈되는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에 저와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이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동안 우리 사람이 생태계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면 자연과 함께 우리가 상생하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 지구의 우리 이
공동의 집인 지구를 우리가 잘 이렇게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후 변화라든지 플라스틱 화학물질과 같은 경우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가능하면은 일회용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12월 22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기말고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말고사에 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퀴즈라든지 요약 정리를 참고로 하셔서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강의 수강이 더딘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정상적으로 수강하는 학생들과는 차별을 분명히 두겠습니다만은 수강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출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장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80%, 또 2차 연장은 70%까지 점수가 깎입니다만은 그래도 노력을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강의 제때 착실히 받으시고 퀴즈도 제 시간에 제출해 주시고 과제도 제 시간에 제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